13명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달라고 하면 이걸 줘야 돼요. 그런데 공소장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5쪽짜리 요지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현직 검사가, 전직 검사가 아닙니다. 현직 검사 상명하복으로 정신이 똑바르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현직 검사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005년 5월 참여정부 때부터 이 공소장은 공개를 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습게 보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두고 있다. 이게 현직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모가지를 걸어놓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을 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또 촌철 살인 한마디를 보탰네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 이제 끝에 온 것 같다. 청와대와 그 추장관은 추미애는 부패할 자유가 있는지 몰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패할 자유가 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민을 짓밟는답니다. 안 돼요. 참 용기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4.15 선거 때까지는 끝까지 뭉갤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면 이 선거법 어긴 것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부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이는 그때부터 이제 기자 이름을 불러주면서 문천지교 신자들을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문천지교 신자들을 통해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계획을 갖게 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신천지는 아는데 문천지교가 뭐죠? 이거 택배문입니까? 네. 그렇죠? 예. 4년 만에 세수가 펑크가 났대요. 세수가 펑크가 났다는 말은 뭘 말하죠? 거둘래야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폭망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수 펑크 반시장 정책의 암울한 귀결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네요. 도대체 세금이 거치질 않는데요. 거칠 세금이 있어야 말이지. 돈이 없어. 왜냐? 우리의 국민 소득이 없어졌어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 공가는 텅텅 비어 있는데 현재 지금 세금 살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521조 원 예산입니다. 이 중에 현금 살포를 포함한 복지 비용이 무려 180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나요. 망해 진짜 망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선거로 심판을 해야 되겠죠? 네. 다른 방법이 없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계시지요? 네. 탈원전 비용이 513조라는 학자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경제원이 이 논문을 깔아 뭉개버렸어요. 보도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하면 그 이익이 513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21조 원인데 거의 버금가는 액수지요. 이걸 공중에 지금 날려버리고 있어요. 이걸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를 해치하기로 작정한 세력이 아니라면 이러한 더럽고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씨는 영화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청와대에 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법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판도라라는 영화 한번 보고 원전을 폐기했다고 결정하는 이런 대통령 그냥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청와대 영화 상영 못하도록 우리 청원합시다. 그것뿐입니까? 김원봉을 미워하는 영화 한번 보더니 우리 현충문 동작도에 있는 현충문 앞에서 자기 뒤로는 수많은 순국 열사께서 잠들고 계시는 다른 장소도 아닌 동작동 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6.25의 원흉이고 인민군의 뿌리인 김원봉을 세상에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이거 용서할 수가 없죠. 예. 신영복을 추앙한다는 대통령 용서할 수가 없죠.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지만 뒤에 훌륭한 또 연사님이 계셔서 이 정도로 말겠습니다. 더 하면 제가 흥분이 돼서 글자가 안 보여요. 그 미국 민주당 대선이 있어요. 여기 아주 복잡한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 복잡한 미국 대선 선거 제도도 금방 아실 거예요. 코커스 제도와 프라이머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코커스는 무슨 제도냐면 당원들만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코커스라고 그래요. 프라이머리는 뭐냐?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가서 투표할 수가 있는 것을 프라이머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오류가 생겼어요. 근데 참 미국 정치가 너무 존경받고 너무 우리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오류가 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이 정부 전부 다 자기들 잘못 감추려고만 하고 있죠.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싸고 뭉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싸고 뭉갠다는 말을 잘 모르거든요. 뭘 싸고 뭉갠다는 얘기죠? 똥이요? 네. 똥을 싸고 뭉갠다? 네. 점잖게 얘기해서 인분을 싸고 뭉갠다. 인분을 싸. 정말 기가 막혀서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WHO 세계 보건기구 WHO에 과학적이고 권위 있는 결정이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미친 거 중국인 아니야? 입국 금지하라라는 말은 하지 말라. 금지해야 돼요. 중국인들 계속 한국에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WHO보다도 더 권위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어요. 그거 뭐냐?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맞습니다.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현 정부 민주당과 청와대는 중국 대사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가짜뉴스 차단하라! 그리고 불안심리 조장하지 말라! 중국 혐오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정청이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재인 충무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 애널리스트입니다. 시진핑을 끝까지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을 시진핑 총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시진핑 방안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국민 건강보다는 자기들 표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죽어도 자기들은 정권 유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분들 걸려. 시대에 역행하는 청와대 검찰 직접 검증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있는 일개 검찰 출신 행정관이 있어요. 나이 잘해봐야 한 40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검찰에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질문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전화 질문입니다. 뭐라고 차장검사라면 아주 중진입니다. 검찰 중에 중진 중에 중진입니다. 일개 행정관이 돈이 참 없으시네요. 안타깝네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이석기 통진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의 사상 검증, 시국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듣겠죠? 이것은 마치 통장 완장 하나 채워주었더니 이것들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비싼 싱크대를 사세요? 하는 것도 뭐가 달라요? 맞아요. 통장이 이 우리 집 안방 들어와서 싱크대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개 행정관이 차장검사 후보에게 못 사네요, 잘 사네요, 그런 비아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다 끌어내야만 되겠죠? 네. 황교안 씨가 이 장고하는 사이에 이재명이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종로의 야권 통합이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든 일을 거기다 끝나갑니다. 김정은이만 좋아지고 있어요. 김정은이만 자꾸 북한의 김정은이만 좋아지는 일들이 남한에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통일되어도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역사관도 다릅니다. 참고로 우리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이들 머릿속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씨 봉건 왕조 자유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된 것이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때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1945년 한반도가 해방되니까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결투하더니 북한은 어떻게 되었죠?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모릅니다. 자유를 모르는 우리 피부치를 어찌하면 좋을까?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넘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70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본래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70년 됐으니 제발 저 백성들 우리들 품 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마다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되 그들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이 품속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서 교육시키고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